실제로 스포츠의학 연구자들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항암 치료 중에 아니면 그 전부터 한 경우에 생존율도 높고 치료율도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암을 향한 치료, 나를 위한 치료, 슬기로운 양한방이 엎진 실천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체격이 무척 중요하죠. 특히 근육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항암제를 쓸 수 있고 항암 부작용이 덜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항암제를 많이 쓰는 게 뭐 반드시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면서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양의 항암제를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성분들이 항암 부작용이 무척 심한 편입니다. 남자분들은 체력도 좋고 면역도 좋으면서 근육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잘 견디는 편인데요. 근육량이 적고 비위가 약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여성분들 경우에 항암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무척 힘들게 되죠. 실제로 스포츠의학 연구자들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보면 항암 치료 중에 아니면 그 전부터 근력 운동을 한 경우에 생존율도 높고 치료율도 훨씬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차이를 보면요,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 작용이 크고 근력 운동은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제 내성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도 꼭 근력 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던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항암 치료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운동하기가 무척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필라테스 기구를 통해서 운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고요. 짬짬이 휴게실에 비치된 운동기구들을 조금씩이라도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소화기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액 분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액은 가장 첫 번째 소화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래를 씹는 것 같다, 맛이 안 느껴진다, 맛이 쓰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도나 위에도 문제가 생기고 소장이나 대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증상이라든지 소화불량, 복부팽만, 변비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정말 많이 생겨요. 특히 입덧하는 것처럼 속이 미식거린다든지 토할 것 같다는 증상도 많이 생기고요. 특히 식단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을 많이 늘리도록 추천하고 있지만 생선이라든지 고기 같은 단백질 공급원에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항암 치료 중에 그 냄새가 참 무척 견디기 힘듭니다. 콩도 많이 추천되지만 콩 제품들도 약간의 콩비린내 같은 게 나죠. 그래서 입덧을 치료하듯이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멀미약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무조건 멀미약을 복용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바나사심탕이라는 보험 한약을 무척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것이 속이 쓰리다든지 미식거린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가슴이 딱 막혀서 체한 것 같다든지 이런 소화기 증상에 무척 많이 활용하는 한약이고 게다가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척 비용 부담이 적죠. 이렇게 슬천한방병원에서는 양한방 다양한 치료 도구를 활용해서 항암 치료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요. 그래서 체력과 면역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서 항암 치료를 꾸준히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잘 먹어야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속이 미식거리고 소화가 안 됨에도 억지로 먹었다가 체하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 체력이 더 급감하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기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초기에는 영양 수액을 맞고 식사는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리어 속 편하게 충분하게 영양을 공급해주면 그 기간 동안 소화기가 회복되고 그 이후에 충실히 식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식사를 하다가 소화기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아예 금식하고 영양수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진단 자체가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데다가 신체적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깁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점점점 부정적인 신체 상태와 심리 상태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 치료는 상당히 먼 길이거든요. 먼 길을 가야 할 때는 멀리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 저기까지 가야 돼 보다는 우선 저기까지 가자. 어떻게 보면 앞 사람의 뒤꿈치만 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단계적으로 요만큼 가고 쉬었다가 요만큼 가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술찬한방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중에는 특정 증상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해서 하나씩 없애가면서 체력과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큰 목표로 합니다. 건강 상태가 무너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는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은 심리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이때가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피로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금요일, 토요일이 가장 활력적입니다. 왜냐하면 휴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참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슬천한방병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에 대한 강의입니다. 어떤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고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적당한가, 이렇게 암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 이것들이 저희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데요. 무언가 집중할 때, 재미를 느낄 때 부정적인 정서들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생활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보이죠. 꽃꽂이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이 치유되거든요. 슬천한방병원에서는 치료의 희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부터 신체적인 부분까지 암 치료를 함께 하는데 늘 곁에 있겠습니다. 영상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은 영상의 댓글이나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